이번에는 멈추지 않는다. 고구려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저들은 반드시 이 땅을 넘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성이 버티는 한 전쟁은 여기서 멈춘다. 지금이 아니다. 더 들어오게 하라. (6세기) 말 고구려는 오랜 전쟁의 경험 속에서 국경과 국가를 하나의 방어 체계로 유지해온 나라였습니다. 성곽과 병력, 수도와 국경은 모두 외적의 침공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었고 평시와 전시의 구분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 중국 대륙에서는 중국 수나라가 분열을 끝내고 통일을 이루며 새로운 질서를 형성합니다. 고구려의 시야에서 이 통일은 단순한 정세 변화가 아니라 거대한 군사, 행정, 물류 체계를 갖춘 제국이 국경 너머에 등장했음을 의미했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중국 수나라의 병력 동원과 도로 정비, 수도의 확장 소식을 위협의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저들은 반드시 이 땅을 넘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나라가 아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고구려에게 중국 수나라는 이미 맞서야 할 제국이었고 이 인식 속에서 고구려 수나라 전쟁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598년 중국 수나라는 고구려를 향한 첫 대규모 무력 원정을 감행합니다. 고구려의 시야에서 이 침공은 국경 분쟁이 아니라 통일 제국이 힘으로 질서를 강화하려는 시험적 전쟁이었습니다. 중국 수나라는 빠른 진군과 단기 결전을 통해 고구려의 방어 체계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 침공에 정면으로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경의 성곽과 험준한 지형, 기병과 군병의 기동을 활용해 중국 수나라 군대의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었습니다. 폭우와 열악한 도로 사정은 길어진 보급선을 압박했고 침공군의 진군은 점차 계획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구려 조정은 침공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중국 수나라는 빠르게 끝내려 한다. 우리는 시간을 쓰면 된다. 결국 중국 수나라 군대는 더 이상의 진군을 포기하고 철수하게 됩니다. 이 첫 침공은 전쟁의 결말이 아니라 고구려가 제국과 싸울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출발점이었습니다. 598년 원정이 끝난 뒤 중국 수나라 내부에서는 고구려 침공의 실패 원인이 검토되기 시작합니다. 이 실패는 우연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긴 보급선과 낯선 지형, 기후에 대한 낮은 적응력은 제국 군대의 움직임을 둔화시켰고 고구려의 송곽 방어와 지연 전략은 그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고구려 조정은 전투의 승패보다 침공군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디서 멈췄고 무엇이 부족했는지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국 군대가 단기간에 결론을 내지 못하면 자멸한다는 판단이 분명해졌습니다. 한편 중국 수나라에서는 황제 수 문제의 일생에 걸쳐 더 강경한 대외 정책이 논의되었고 결국 권력을 이어받은 수 양제는 이전 실패를 만회하기 위한 대전쟁을 준비합니다. 이 흐름을 읽은 고구려는 다음 침공이 훨씬 클 것임을 예상하며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612년 중국 수나라는 고구려를 향한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정을 개시합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이나 압박이 아니라 제국의 권위와 질서를 걸고 벌이는 전면전이었습니다. 황제 수 양제는 직접 원정을 주도하며 이전의 실패를 완전히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합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병력이 여러 경로로 동시에 움직이고 육군과 수군, 방대한 보급망이 하나의 작전으로 결합됩니다. 고구려의 시야에서 이 움직임은 전쟁의 성격이 바뀌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국경을 시험하던 단계는 끝났고 이제 제국은 고구려 전체를 굴복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의 방어선은 이미 이 규모를 전제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성곽은 단번에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전쟁은 빠르게 끝나지 않도록 짜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는다. 고구려를 끝까지 밀어붙일 것이다. 이 말은 제국의 자신감이었지만 동시에 고구려에게는
제국이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은 그렇게 되돌릴 수 없는 국면으로 들어갑니다. 612년 중국 수나라의 대공세는 요동 방어선을 향해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황제 수양제가 주도한 이번 원정은 이전과 달리 규모와 준비면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첫 관문은 요동성이었습니다. 이 성은 단순한 국경 요새가 아니라 고구려 방어 체계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중국 수나라는 대규모 공성 장비와 병력을 동원해 요동성을 단기간에 함락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고구려는 성곽 방어와 지형을 활용해 공격을 흡수했고 공성전은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국의 계획은 어긋났습니다. 보급선은 길어졌고 병력은 성 앞에 묶였습니다. 요동성은 단순히 버티는 성이 아니라 제국의 속도를 묶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성이 버티는 한 전쟁은 여기서 멈춘다. 요동성은 그렇게 제국의 첫 균열이 시작된 장소가 됩니다. 요동성에서 중국 수나라의 주력군이 묶여있는 동안 또 하나의 전선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황제 수양제는 육군과 함께 수군을 동원해 황해를 건너 평양 인근에 상륙시키려는 계획을 실행합니다. 육지에서 막히면 바다로 우회해 중심을 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중국 수나라 수군은 대규모 함대를 이끌고 접근했고 일부 병력은 상륙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고구려는 이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방어는 성문을 굳게 닫는 대신 일부를 비운 것처럼 보이게 하여 적을 깊숙이 유도합니다. 상륙한 수나라 군대는 약탈과 진군을 서두르며 분산되었고 고구려의 기습 반격은 빠르고 치밀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해상에서의 충돌과 상륙군의 붕괴는 제국의 양면 협공 전략을 무너뜨렸습니다. 육군은 요동에서 묶여있고 수군은 평양 인근에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길도 육지로 나아갈 길도 없다. 이 말처럼 제국의 계획은 바다에서 먼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군이 무너지고 요동성에서 시간을 소모한 뒤에도 중국 수나라의 주력군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국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평양을 향해 더욱 깊이 진군합니다. 길게 늘어진 대열과 누적된 피로, 불안정한 보급 상황 속에서도 후퇴보다 전진을 선택합니다. 고구려는 이를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중국 수나라 군대의 이동 속도와 경로를 계산하며 전장을 점차 남쪽으로 유도합니다. 소규모 충돌과 계획된 후퇴를 반복하며 적을 자극하고 강과 계곡이 많은 지형으로 끌어들입니다. 전쟁은 힘의 대결이 아니라 위치와 타이밍의 싸움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고구려의 전략은 하나의 목표로 모였습니다. 제국 군대가 가장 지쳐있고 가장 길게 늘어졌을 때 되돌아갈 수 없는 지점에 서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다. 더 들어오게 하라. 그 한마디처럼 강은 아직 전장이 아니었고 함정은 완성 단계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612년 중국 수나라의 주력군은 살수 일대에 도달합니다. 길게 늘어진 대열과 누적된 피로, 불안정한 보급 속에서 제국의 군대는 더 이상 전열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동안의 후퇴와 유인은 모두 이 지점으로 적을 끌어들이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결정의 순간, 고구려는 전면 충돌이 아니라 지형과 수량을 이용한 일격을 선택합니다. 물길이 열리고 강을 건너던 중국 수나라 군대의 대열은 순식간에 붕괴됩니다. 혼란은 전군으로 확산되었고 지휘와 보급의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이때 고구려의 추격은 빠르고 집중적이었습니다. 전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고구려로 넘어옵니다. 살수대첩에서의 패주는 단순한 전투 패배가 아니라 제국의 전쟁 수행 능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이 한마디처럼 살수대첩은 전쟁의 흐름을 되돌릴 수 없게 바꾸며 제국의 패배를 결정짓기 시작합니다.
살수대첩 이후 중국 수나라의 군사력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수십만 병력의 손실은 단순한 전술적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동원 체계와 보급 구조,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 전체에 균열을 남겼습니다. 육군과 수군을 동시에 운용하던 전략은 붕괴되었고 대공세는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충격은 군대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과도한 부역과 징발은 백성의 피로를 극대화했고 곳곳에서 반란과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황제 수양제가 추진한 대외 원정은 제국의 위신을 세우기보다 오히려 국가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고구려의 입장에서 이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성은 버텼고 시간은 무기가 되었으며 제국은 스스로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이긴 것이 아니다. 무너지지 않았을 뿐이다. 이 한마디처럼 고구려 중국 수나라 전쟁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끝까지 버틴 생존의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